부장님, 얼른 오세요. 시작했어요. 루카 부장님, 얼른 오세요.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게 될 단지는 어딘가요? 오늘은 영통자이라는 단지고 총 653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2022년도 8월에 입주 예정 준비 중인 단지입니다. 방금 외웠죠? 아, 이게 다 외워야 그래서 돼. 핸드폰 보면서 하셨던 게 촬영하기 전에 또 이거 외우신 거죠? 기본적인 매너. 바람직한 네. 자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여기 브라스코 가구의 루카 부장이고요. 가구 홈스타일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브라스코 홈스타일링 팀의 커튼을 맡고 있는 더 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맨날 이렇게 말씀을 예쁘게 해주시는데 그냥 엄연한 더 커튼이라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동탄에서는 그래도 가장 알려져 있는 본인 입으로 말씀 못하시니까 네, 그렇죠. 커튼하면 염 실장이죠. 그래서 엄연한 대표님이시고요. 저 소속은 아니고 저희가 원래 서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제 일은 서로 깔끔하게 잘하는 편이다 보니 일적으로 잘 맞죠, 또. 이제는 좀 친해졌습니다. 조금. 영통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몇 세대라고 하셨죠? 몇 세대? 총 653세대고 평형 타입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59A, 59B, 그 다음에 75 타입. 딱 젊은 분들이 들어가시 좋은 딱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트렌디한 평면인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너무 큰 대형 평형도 없고. 제가 영통자에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이 지금 화성 능동에 있다 보니까 반월동 능동이 바로 그 망포 옆에 있잖아요. 네, 가깝죠, 여기서 바로 옆이죠. 그래서 제가 맨날 집에 출퇴근하면서 보는 동네가 이제 바로 그 망포 뒤쪽에 있는 동네를 맨날 지나치는데, 왜냐면 이제 차가 막힐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게 빠르죠. 유리하잖아요. 네. 지금 공사단지가 많아요. 원래 논밭이었거든요, 거기가. 맞아요. 근데 지금 막 신동탄 포레자이부터 다 펜스 쳐 있죠, 지금은. 차 타고 그 가시면. 다음에 바로 우리 매장 앞에 있는 나노캐슬, 우리 얼마 전에 분석했던, 그리고 영통자에, 이게 이제 쭉 이어질 거예요, 나중에 메탄동까지.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이가 너무 하고 싶어요. 수원에 자이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원래 맨날 동탄에만 계시다가. 그쵸. 동탄에서는 처음 이신도시 입주 때 자이가 있었다가 이제 또 없었죠, 아예. 자이가 메말랐죠, 아주. 서동탄역 자이가 파크 자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뭐죠? 동탄 자이 하나가 있었고. 네네네. 동탄 좀 대형 평형 때. 네네네. 동탄 근데 자이. 동탄 쪽에는 여러 브랜드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네. 수원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신축으로 따지면 푸르지오가 강세입니다. 푸르지오가 참 많죠. 네. 그래서 작년에 입주했던 수푸자, 즉 수원 푸르지오 자이가 있긴 있는데 거기도 좀 컨소시엄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푸르지오였어요, 내부가. 좀 섞여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자이의 첫 번째 단추를 지금 첫 번째 문을 열게 된 게 바로 영통자이,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입주하게 된 신동탄 포레자이, 그리고 이제 내후년에 들어갈 북수원 넥스비아, 이제 그 자이.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자이가 좀 기대된 게, 자이가 네임밸류는 좋잖아요. 살고 싶은데 1위잖아요, 맨날. 상담 들어가 봐도 딱 이렇게 내부 마감이나 이런 게 일단은 소형 유닛 세대라고는 하지만 653세대? 653세대예요. 653세대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냥 84, 98 그 큰 형님들이 빠진 동네라고 그냥 단지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한번 평면도는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네, 같이 한번 봐보시죠. 네, 일어납시다. 네. 좋아서. 네, 이번에 제일 먼저 시작할 게 당연히 59A 타입입니다. 이게 몇 세대죠? 이게 75세대입니다. 375세대. 네.
방금 외우라고 했는데 까먹으셨어요. 잠깐 패닉 왔어요, 지금. 네, 괜찮습니다. 자, 확대해서 볼게요. 네. 어우, 전형적인 FM. 네. 4배, 벌써 59 타입부터 4배가 나옵니다. 저희 평면이 예쁘다고 하죠, 전체. 군더더기 없이. 가구적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입주 예정자분들 59A 타입은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 방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단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 방들의 크기가 이제 침대를 이렇게 놨을 경우에 정말 책상을 놓기도 조금 좁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붙박이 하나가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자동 반사식으로 여기에도 똑같이 붙박이 하나를 복사해 주세요.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염 실장님 복사가 되잖아요. 네.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자재도 나오고, 이따가 그 저희가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보겠지만 저희가 그 마감재 리스트를 한번 쭉 봤거든요. 네. 근데 샌드 베이지하고 밀키 화이트가 거의 이 자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LPM 무늬목 뭐 이런 CTG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제가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염 실장. 애들 방이 사실은 제일 부모님들이 이쁘게 꾸미고 싶다고. 그쵸. 근데 만약에 아들 한 명, 딸 한 명 있을 경우에 딸이 여동생이고 오빠가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원래는 염 실장님 매번마다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그 여기가 방은- 아들되겠죠? 그쵸.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맞아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똑같이 말을 했었죠. 처음 분석. 여자분들이 그 자기 방에 옷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은 꼭 옷장을 양보하라는 측면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다가 침대를 놓을 경우에 여기에 책상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빡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책상 자리가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홈스타일링 하러 오시면 가구 관련해서는, 특히 애들방 관련해서는 제가 이 분석 영상에 포함해서 맨 마지막에 저희 브라스코에서 마침 옵션처럼 보이는 어떤 서로 승화되는, 즉 인테리어처럼 보이는 침대, 책장, 붙박이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이런 그런 모습, 이런 인테리어 같은 가구에 대한 예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런 게 굉장히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 방 수납은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 제가 단점부터 분석할 때 말씀드린 편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요. 드레스룸이 끝내줍니다. 여기가. 이거는 자이의 특징이에요. 자이가 요즘에 드레스룸을 방을 특이하게 잘 빼요. 렉스비아 때도 청약할 때부터 제가 느꼈겠지만 뭐 옵션으로 장난쳤니 뭐니 뭐 이거는 어느 건설사든 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는 평면도 자체만 실입주자 측면에서 보시면 이거 드레스룸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깔끔하게 파우더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물론 이게 옵션이 또 어떻게 파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평면도 자체만 봤을 때는 여기에 붙박이를 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침대만 크게 하나 놓고 여기를 증가하면 증가하든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납에 관련된 거는 물론 75 타입이나 여기에 존재하진 않지만 84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40평형대보다 당연히 적겠지만 동평형대로 따지면 이거 지금 최강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평면도 딱 봐도. 대신에 식탁 자리는 이제 고만고만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4배 구조라서 어찌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죠, 조건. 네, 이게 지금 좀 넓어 보이는데 이게 아마 1400, 1500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운이 좋으면 1600. 하지만 1800짜리 식탁을 놓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실은 마찬가지로 자이는 이 밑쪽으로 뭔가 어떤 시야를 가리는 그런 점도 없고 항상 침실 1 안방에 마주보고 있는 이 방이, 그러니까 이 벽이 바로 아트월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TV가 걸려 있겠죠. 그리고 소파는 이제 자이의 특징이 딱 4인용 소파 크기가 딱 맞을 거예요. 한 3000에서
100 요 정도가 나올 거예요. 저희 집은 3200 나오는데 왜 이렇게 축소시킵니까? 그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지금은 조용히 계신 염 실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커튼의 자리를 빼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궁금해요. 제가 다른 지역의 자해도 물론 봤지만, 그냥 제가 원래 수원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원에 순정자해를 요즘 신축에서는 진짜 처음 만나보거든요. 뭐가 자꾸 붙죠. 프로지오 자이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제 맞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오산세교라든지 오산시 네, 59A 패브릭 편입니다. 네, 아까 루카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를 놓으실 때 주의하실 게 있고, 이제 전체 면적에서 커튼이 잡아먹는 공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요즘 입주하거나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동일한 건 아니지만 평균적인 커튼 박스의 넓이는 14에서 15 정도, 좀 제일 작은 게 한 13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가구 배치를 하실 때는 항상 창 쪽에서 13에서 15 정도를 마이너스 시키고 가구를 이제 책정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거 계산 안 하시고 완전 풀사이즈로 넣었다가 나중에 블라인드나 커튼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간섭이 많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눌리죠. 네, 뭐 블라인드가 끝까지 못 내려오고 소파에 걸린다든지, 또는 커튼이랑 블라인드를 쓰려고 가구를 뺐더니 여기 복도까지 침범을 한다든지. 그래서 보통 이걸 실측하실 때는 13에서 14를 좀 빼놓고 측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브릭적인 부분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요즘은 이제 분석 영상을 계속 누적돼서 찍다 보니까 사실 제가 동일한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는데, 괜찮아요. 요즘 입주 아파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방들의 창문이 좀 작다. 그래서 여기는 영통자이는 아마 창이 반창으로 나올 거예요. 이따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또 보겠지만 아닐 수도 있으나 반창일 확률이 90% 정도 되고, 안방에 있어서 이 실외기실 뒤쪽이 잘려 있는 거.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끊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늘 나 이번에도 새 아파트, 저번에도 새 아파트, 계속 새 아파트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귀에 따갑도록 들으실 거라 안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면역이 돼 있으시죠,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구축에서 10년을 살다가 10년 만에 청약돼서 입주해. 그럼 이게 완전히 다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해 보일 거예요. 네, 왜냐면은 늘 창문이 크게 빠져 있고 베란다 창문도 크게 빠져 있고 이런 실외기실이란 게 없어서. 그래서 창가가 추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햇빛도 많이 들고 우풍도 심해서 무조건 암막 커튼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난으로 뭐 암막 만능주의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제로 요즘 신축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물론 암막을 쓰시던 분들이 암막을 다시 쓰는 거는 맞아요. 근데 창문이 반절 이상 작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암막을 쓰시던 분들도 한번 조금 더 드레시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전같이 그냥 병풍 치는 분위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꼭 그냥 고정관념으로 안방이니까 안막, 거실이니까 겉지 속지 이게 아니라, 분명히 반절 정도 창이 빠진 거면 빛의 양도 반절 정도가 줄었을 거고 우풍도 반절 정도가 줄었을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만약에 뭐 저는 가구는 잘 모르지만 뭐 헤드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헤드의 영향에 따라서 꼭 안막이 아니어도 되면 전집에서 4년에서 5년 동안 무겁게 커튼을 써보셨으면 요번 집에서는 좀 가볍게. 맞아요, 환하게. 대신 너무 또 얇게 말고 저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주름 풍성하게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근데 오늘도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안막이 무조건 톤 다운돼서 막 어두운 네이비 계통이나 막 이런 짙은 색깔로 아예 알고 계시더라고. 아예 맞아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거 안막이다, 이거 염실장이 한 거다, 이거 거의 화이트에 가깝다, 샌드톤도 많고 네. 그러더니 이게 안막이 잘 되나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많이 추천해드리는 100% 안막지 또는 90% 안막지,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생활 안막지들인데, 원래는 90% 100% 안막지가 주류의 시장이 아니던 때는 무조건 생활 안막 구간에서 색을 뭐 다크 그레이, 네이비, 브라운을 골라야 안막이 됐고, 보통의 그 정도에 익숙해진 분들이 다음 집 가서 또 그런 색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원단의 코팅이나 이런 기술을 조금 더 높여서 예전에 안막률이 약하니까 색을 어둡게 가는 거예요. 투과되는 빛을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안막이 예전 안막이라기보다는 사실 지금도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어두운 색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빠지는
하는데 이미 그런 안막에 젖어 계신 분들이 많아서 왜냐면 그 안막은 굳이 자재를나 코팅을 추가적으로 안 해도 안막률이 나오니까. 그쵸, 원사가 무거우니까. 그거는 왜 예전에 우리가 사 먹었던 예를 들어서 그 과자가 계속 나오듯이 출시는 계속 맞아요.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출시는 돼요. 오케이. 근데 이미 그거를 몇 년 동안 써봤던 분들의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10명 미팅하면은 10분 다 저 전집에서 다크그레이 썼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신규 입주할 때는 조금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10년 내내 똑같은 옷만 입은 거니까. 한 근데 집에서. 그게 안막인 줄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티가 되게 많이 나는 100% 안막지들도 있어요. 되게 뻣뻣하고 코팅도 두껍고. 근데 그거는 실제로 달면 별로 안 예쁘고 그 100% 안막을 쓰고 톤을 밝게 가면서 꼭 그 원단이 누군가가 봤을 때 100% 안막이 아니게 보이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원단을 저희도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아니면 아예 드레시하게 가거나. 그래서 안방은 추가적으로 저희랑 상담할 때 안막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아마 되게 설명을 많이 드릴 거예요. 안막의 구간이 설명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방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방들로 넘어가 보면 방들은 네. 저희가 그냥 59B 타입도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거기서 설명을 해주시죠. 한 번에 가시죠. 그래야 이번에 영통자분들이 평형 타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보실 수 있죠. 59A, 59B, 75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아, 59B고요. 저기 세대수 기억나세요? 75세대입니다. 175세대죠. 네. 네. 100까지 외웠어요. 100까지. 자, 일단 보시면 저는 사실 지금 기대했던 게 3베이 타워형 구조인데 당했네요. 당했다기보다는 제 예상이 빗나갔네요. 여기는 59A하고 59B가 어떻게 보면 같죠. 쌍둥이인데 남자 여자 즉 틀린 건 틀려요. 조금 일란성 디테일만 쌍둥이인데도 틀려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쵸. 왜냐면 드레스룸이 갑자기 현저하게 작아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더 커졌을까요, 염 실장님? 제가 체감할 때는 이쪽 공간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다용도실도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이례적으로 없었던 일인데 다시 한번 59A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리미리 좀 복습하지 왜 그러냐, 이게 좀 그냥 귀엽게 봐주십시오. 좀 생동감 있게 여기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침실이 좀 더 커요. 침실도 좀 더 크고 실제적으로 주방이 더 커 보이진 않는데 조금 길게 빠질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길어졌죠. 네, 이게 조금 이렇게 폭이, 즉 우리가 조금 옆으로 이렇게 식탁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용도실이 훨씬 컸어요. 아까 그 59A가. 근데 이거는 이제 59B 우리 175세대 분들께 저희 브라스코하고 더 커튼이 사실은 매번마다 정말 그냥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저희가 나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실 입주민들이 주로 많이 보시는 영상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구나 커튼을 배치할 때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그거는 사실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59A가 좀 더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청약을 했을 때. 그 드레스룸의 그 효과가 너무 커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지금 언급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그거보다는 그 해결책을 제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거여서 침실 2 이쪽에는 붙박이 복사를 하나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침실 1 안방 쪽에도 지금 여기가 다소 간섭이 생길 수는 있는데 상황 봐가지고 붙박이를 놓고 싶은데 여기에 또 핸디캡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창문이 바로 생겼죠. 창문이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힌트를 드리자면 남들이 안 쓰는 방법 하나를 저희가 쓸 거예요. 저희가 이걸 롯데캐슬에서 썼던 부분이에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롯데캐슬. 벌써. 네. 이거 그냥 문짝으로 막아버릴 거예요. 제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전 점검 때 봐야 되는데 저 사람 이상하다. 여기에 이불장 하나, 여기에 긴 옷, 아니 여기에 이불장 하나, 제일 접근이 먼 데가 이불장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긴 옷장 하나, 그리고 창문 밑으로는 그냥 서랍장 이렇게 다 하는데 왜 브라스콘 이걸 막냐? 막아야 돼요. 막고 싶어요. 일단은 막아야 돼라는 표현보다는 막고 싶고요. 막았을 경우에 이 안에도 빛이 새어 들어가서 옷이 파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블라인드 하나 쳐줘야죠. 맞아요. 조금 정말 빈틈이 없는 그런 건 이제 이쪽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이 전문가니까 네. 알아서 생각해 주시고 이쪽 드레스룸도 사실은 창문이 없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마 코드가 파생이 되어 있으면 공청기라. 아마 조그만 제습기 하나도 놔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기고 하지만 이제 이쪽 얼굴 쪽은 어쩌면 약간 75 타입에 근접해가는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홈 스타일링, 튜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가구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쪽에 붙박이를 막는 걸 너무 싫어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노르웨이 숲에서 많이 시도했던 주로 수납 침대로 크게 수납을 이쪽으로 분산을 시키면서 이쪽에 장장을 따로 짜는 것보다는 그냥 긴 서랍장. 그래서 뭐 하다못해 이쪽에 TV라도 올려놓을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좀 예쁘긴 예쁜데 지금 175분의 그 입주 예정자분들이 이 59A 같은 경우는 홈 스타일링 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사할 것 같으신데 59B는 이런 조금 힘든 상황들이나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일 경우에는 정말 초이스들이 다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홈 스타일링이 필요한 타입이라고 생각이 취향이 듭니다. 많이 적용이 되는 타입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기는 이제 59B의 패브릭적인 부분을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아까 그 A 타입에서 못다한 얘기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얘기해 주시죠. 네. 자, 패브릭 부분. 네, 아까 거실이랑 안방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뭐 드레시하게 간다, 안막으로 간다. 네. 여기서는 거실이랑 방들에 대한 조언을 좀 해드리면 일단은 좀 네. 많이 그렇게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영통자이는 지금 평면도를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서동탄역 파크자이, 오산 시티자이, 세교자이를 해보니까 59 타입에서 의뢰가 들어오시면 거실을 또 블라인드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그래요? 뭐 꼭 평형이 작다고 해서 블라인드를 해야 되고 평이 크다고 커튼 내야 되는 건 아닌데 좀 젊은 세대일수록 블라인드에 대한 도전 의식도 조금은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의 팁은 블라인드로 가실 거면은 이건 투베이로 가실 거예요.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그래서 이제 요 창문의 대칭 그대로 가실 거고 또 하나는 커튼을 하신다고 해서 크게 집이 좁아 보이거나 그런 건 없는데 기왕이면 색을 고르실 때 좀 바닥 톤이나 가구 톤을 맞춰서 밝은 톤을 골라주시면 아마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일 거고 저희가 스타일링 할 때 많이 하는 겉지 빼버리고 그냥 속지를 밀도감 있게 꽉 채워서 차르르한 느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예쁠 것 같다가 저의 팁이에요. 여기는 맞아요. 왜냐면 패브릭 담당은 저희 염실장이지만 네. 제가 처음부터 스케치할 때부터 느끼는 이어지죠. 게 네. 59 타입은 겉질을 진한 색깔로 하는 순간에 무조건 좁아 보입니다. 그건 뭐 이제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네. 드려서 제가 잠깐 한번 껴들게요. 네. 자이가 그게 좋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아까 59 A 타입에서는 언급을 안 한 게 그쪽 분량이 너무 많아질까봐 이 커튼 박스가 자이가 참 넓게 나온 것 같아요. 잘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접 조명 중에 T5 있죠. 네. 그 쭉 LED 바 같은 게 하나가 쭉 커튼 밑으로 쫙 퍼지게 나온 빛. 네. 그거를 설치하는 게 좀 용이하지 않았나요, 자이가?
용이하기도 하고 또 그거랑 커튼에 간섭이 없으니까 설치 확률이 되게 높았죠. 실제로 설치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예전에 건설사마다 색이 있고 이게 사실은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건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픈하자면 포스코 쪽은 좀 좁았고요. 자해가 좀 넓었는데 저녁에 불을 켜니까 자해가 더 좋은 아파트라서가 아니라 그 간격에 따라서 그 빛이 퍼지는 게 틀려서 맞아요. 확실히 자해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가 넓으면 또 좋은 게 네. T5 램프도 들어가고 저희가 지금 말했던 밀도 있는 차르르도 들어가는데 네. 저는 이제 2022년 8월이면 그 의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요즘 부장님 저희한테 제일 많이 의뢰 들어오는 공사가 물론 당연히 커튼 회사니까 커튼 블라인드 의뢰가 많이 들어오겠지만 어떤 거 의뢰 많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뭐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 뭐가요? 그러니까 이런 시공 의뢰 중에서 말씀하세요. 성격 급하니까. 바로 전동이에요, 전동. 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 박스가 좁으면 전동도 또 못해요. 근데 아 왜 못해요? 예를 들어는 간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T5도 넣을 거고, 나는 겉지도 넣을 거고, 나는 속지도 넣을 거야. 그럼 전동을 막 또 2개 넣어. 이게 아 전동을 넣을 경우에 그 레일에 대한 부분이- 레일의 부피가 커져요. 근데 물론 안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는 공간을 넓게 쓰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뭐 오브제 소파 넣고 우리 멋있게 넣죠. 또 우리 부장님이랑 같이. 그리고 여기 T5 램프 넣었어. 그리고 나는 네 말대로 겉지 안 살게. 차르르만 쫙 넣을 거야. 밀도감 있게. 그럼 거기에다가 전동 레일 하나 딱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게임 끝나는 거죠? 네, 겉지 속지라는 커튼의 구성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으로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물 IoT가 구현된 거죠. 네. 또 저희 또 뭐 하면은 막 우리가 또 추천드리는 전동은 네. 그 리모컨이 왜 많아지면 아, 잊어버리잖아요. 저희는 휴대폰이 아닙니까? 또 어플리케이션 다 되고 오케이. 또 이렇게 딱 연결하면 뭐 음성 인식 뭐 다 되게 해드리죠 또. 여러분 리모컨 진짜 많거든요. 그 시스템 에어컨 리모컨도 있으니까. 심지어는 시스템 에어컨, TV, 그 다음에 셋톱박스, 요즘에는 그 앰프 있잖아요. 네.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까먹었네. 밑에 그 스피커. 사운드바. 그렇죠. 사운드바. 사운드바도 리모컨 있는 게 있어요. 아이 좋은 건.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실링팬. 실링 그리고 전동. 근데 다 비슷하게 생겼어. 거기다가 리모컨이. 그래서 여기저기 눌러요. 처음에. 아니 여기 거실에도 TV가 있으시고 안방에도 TV가 있는데 여기 TV 하나 더 있어요. 뭐 스탠바이미 이런 거 있잖아요. 걔도 리모컨이 있어요. 그 TV가 걔 움직이는 TV, 돌아다니는 TV. 그래서 적어도 실링팬하고 전동 커튼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저는 바꿔야지. 그냥 앱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앱으로 사용하는 거는 나중에 저희 또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올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촬영해 놓은 거. 이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안방에 있는 창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 부장님 가구 말씀하실 때 제가 한번 끼어들까 한번 했었는데 한번 저 패브릭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두 가지 컨셉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붙박이로 다 가렸다. 그럼 그때부터는 여긴 드레스룸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차단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잘 차단되는 네. 블라인드. 예를 들면 안막 롤스크린이나 좀 어두운 안막 롤스크린. 네.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는 붙박이로 가릴 거고 붙박이가 디자인이지 얘가 많이 보이진 않을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옷에 의해서 또 가려질 거고. 그래서 여기에 커튼 디자인을 신경을 쓰시고 여기는 아예 차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타입에서 전 이게 되는지는 몰라요 부장님. 근데 이렇게 하는 집들도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루카 부장님 저 예전에 보여주셨던 것 중에 이렇게 타워형 붙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디귿자로 해가지고 침대가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창문 밑으로는 안 잘 넣는 안 것 해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타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제가 그때 거기서 했었어요. 유림 노르웨이 숲. 아, 그거 가능은 네. 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창문 있을 거 침대를 넣어서 그 그걸 안 헤드로- 쓰는 공동 그 구간을 그냥 같이 써버리자. 네. 그리고 그 집 유림 노르웨이 숲이 저희 시공 사례도 있는데 사진이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헤드 자리가 되면서 되게 멋있는 블라인드를 달아드렸어요. 예를 들면 그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누구는 누드, 누구는 알미늄, 누구는 트리플 쉐이드, 누구는 허니컴 쉐이드 이런 식으로 그냥 안막 롤처럼 단순한 게 아니라 조금 디자인이 가미된 스크린을 블라인드를 넣는 그때 그 붙박이 그 문짝하고 좀 어울리게 해주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메탈 쪽을 써가지고 맞아요. 알루미늄을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 아까 부장님이 이제 여기가 길게 빠졌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타워
샤워형 붙박이를 넣고, 이것도 뭐 여기 브라스코에서 제일 잘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막아요? 자이 같은 경우는 침대를 여기다 이렇게 크게 놓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했던 막는 거보다는 막으면 또 좁아 보이니까 저는 막고 싶지만 반장 정도를 놓으면 그때는 여기에 커튼에도 상관없나요? 커튼도 상관없고, 그때도 또 디자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로 그죠? 나눴다는 게, 그때는 노출되어 있으니까. 네, 노출이냐 비노출이냐인데, 노출일 때는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쓰시면 좀 좋다. 항상 이런 측면창이 있을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문을 열면 얘보다 먼저 보이는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동선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얘는 들어와야 보여요. 근데 거실에 서 있을 때도 얘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를 신경을 안 쓰는 분은 없지만 얘는 무조건 신경 쓰실 거예요. 얘를 아마. 신경 쓰는데 얘를 신경을 안 쓰면 사실 얘가 이미지가 돼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집이 첫인상이 돼버린다는 거지. 좀 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입주 전에 블라인드 커튼을 계약하셨을 때 이거를 기본으로 가셨다가 이거 추가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생각보다. 저는 제 생각에 여기다가 반장을 길게 서랍장을 만약에 원목에 됐든 화이트 같든지 이렇게 놓으시면 그러면 얘하고 저는 그냥 커튼으로 같이 맞추는 어떻게 보면 것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예쁘죠. 아까 말씀드렸던 드레시한 커튼에 예. 여기도 반장을 그래서 딱 여기는 맞춰가지고. 반장이랑 이 침대랑 색깔을 통일을 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화이트로 만약에 맞춘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예. 일단은 뭐 우리가 또 75 타입 때 네. 얘기할 게 있으니까 네. 59B는 여기까지. 네. 자, 75 타입 몇 세대인지 외우셨어요? 저 75세대. 아니요, 106세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한 번에 보셔야 돼요. 이거 106세대 맞죠? 75제곱이라 75세대. 밥 내기 했거든요. 예, 밥 사시면 돼요, 내일. 자, 세대 이렇게 못 됐습니다. 75세대 75제곱미터. 아, 죄송합니다. 75세대는 제가 실수한 거고. 그러네요. 75 타입인데 네. 보면 확실히 넓어요. 사실 75 타입이 이렇게 큰 타입으로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단지에서 아무래도 제일 큰 타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 좀 커 보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입주하신 분들도 이게 작다는 느낌이 이제 안 드실 거예요. 왜냐면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네. 예전에 영톤 효성 해링턴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저 거기 공사 많이 했죠. 그렇죠. 저랑 같이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땐 서로 좋아하진 않았고. 네. 그때- 마주쳤죠, 그냥. 근데 그때도 거기도 59하고 75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공통적인 문제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59에 비해서 이게 조금 커 보이지 여기도 방들이 운동장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절대로 기분 나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칫 여기가 그래도 우리 단지에서 우리는 우리 106세대는 다른 4,500세대보다는 좀 더 여유가 되니까 막 큰 가구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사전 점검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약간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59AB에 물론 4인 가족이 당연히 입주할 수도 있겠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염 실장님 75세대하고 59AB 중에 어디가 그래도 좀 더 세대수가 많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4인 가구가 거주할 세대수. 아무래도 여기겠죠. 그렇죠. 4인 가구나 5인 가구.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모든 방들의 크기가 이제 조금씩 더 작게 느껴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큰 애가 59AB 타입에서는 조그만 꼬맹이가 큰 애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학생 수준까지 넘어갈 수 있을 확률이 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같은 방인데도 조금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도 이례적으로 보자마자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드레스룸. 거의 일단 내장이죠, 디귿자 드레스룸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안도를 하시면 되고, 침실 3에 있는 이 장을 복사를 하려고 하신 분들은 많으세요.
이제 하도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려서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좀 옷이 많이 없는 집이면 전 이걸 이대로 놔뒀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이 침실 4는 붙박이를 놓기에는 조금 좁죠. 네. 이 사람이 무슨 사람, 왜 이 얘기하지? 난 여기다가 길게 붙박이 하나 놓을 건데. 그렇죠. 그거는 애기가 둘 하나. 이제 꼭 3명이 아니라 2명만 있으면 이게 남으니까 이걸 한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영통자의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집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매도를 생각을 하신 분이라면 3인 가족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붙박이를 이미 실리콘 마감까지 다 해버렸으면 이걸 철거하지 않은 이상은 침대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지 않아요? 그렇죠. 딱 보시기에도 폭이 좀 좁죠. 네. 이건 사실 이런 스타벅스 서재라든지 아니면 안마 의자를 하나를 이쪽에 안막 블라인드를 쳐서, 아니면 그 아까 롤스크린이라고 하셨죠. 네. 놓고 여기에다가 조그만 TV장에서 이렇게 약간 취미방으로 꾸민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피규어장을 놓는다든지,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붙박이로 이걸 마감해버리면 이 중간에는 공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시원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침대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옆으로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매트리스 자체가 안 들어간다고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 침실 사를 자기가 여기서 계속 살 거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럼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의외로 여기는 진짜 얌전히 써야 되는 그런 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얼마든지 어떤 타공이나 어떤 실리콘에 대한 이런 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제약이 없는, 그냥 굉장히 옮기기 쉬운 그런 가구로, 이렇게 간이 서재로 아니면 책장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놓으셔서 어떤 조그만 서재로, 도서관, 독서실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쪽에밖에 붙박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안방으로 따지면, 안방은 역시 이쪽이 침대 자리가 제일 적합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번에 영통자이가 84타입이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평 그 크기의 이제 유닛이 없다 보니, 이제 이 75세대가 이제 하나의 여기서는 기준이 되는데, 84타입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염 실장님.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세 개의 동일한 포배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59A가 이제 제일 작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7호는 59보다 침실이 압도적으로 큰 게 아니라요, 거실하고 주방이 좀 더 커지고, 나머지는 59하고 거의 대등해요. 비슷해요. 그리고 84로 넘어가면 방들이 커지. 이 중앙 부분이 오히려 75타입하고 거의 유사하게 겹치고, 나머지 작게 남아있었던 다른 방들이 이제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3단 비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는 현저하게 50cm가 좀 더 넓어지고 폭도 좀 30cm가 넓어졌다고 하지만, 이 침실 1은 역시 드레스룸이 부족한 분들은 붙박이를 놓을 경우에 오히려 붙박이를 안 놓은 59A 타입보다 작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로 침실 1이 안방이, 아마 사전 점검에 들어가시는 그 부부 단위의 그 입주 예정자분들이 문을 여는 순간에, 야, 이게 제일 큰 거 맞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수년이네랑 거기 59A랑 맞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제일 큰 특징이 바로 침실 4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나온,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비율적으로 정사각이 아니라 직사각으로 나온 이 침실 4보다는 저는 이걸 그냥 이제 우리 알파룸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도 나오네요. 이게 알파룸 유상 옵션, 이거는 이제 좀 크게 나왔네요. 그죠? 여기를 잡아먹는 것 같아, 팬트리가. 아니지, 침실 4가 더 크구나. 네. 여기가 오히려 팬트리에서 여기서 말하는 알파룸은 오히려 좀 더 공간적인 메리트가 떨어지죠. 잡아먹고 이제. 그야말로 그냥 미니 서재죠. 네, 여기가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나마 침대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이거를 선택을 하신 분들이 왠지 많으실 것 같고, 그래도
염 실장님, 우리가 근래 봤던 75 타입 중에, 그러니까 74부터 76 사이에서 최고죠. 최고 아니에요?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이거- 84 같아요. 네? 84, 그러니까 실직 데이터만 없으면 84 같아요. 이거 자이가 왜 자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드레스룸까지도 넓어. 여기는 한번 진짜 사전 점검 때 가보면 네, 좀 좋은 영상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네. 일단은 가구는 여기까지. 네. 자, 염 실장님, 우리 네. 패브릭 커튼 블라인드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궁금하네요. 이제부터는 그래도 5구 타입에 비해서 거실이 조금 최소한 60, 최대한 한 90cm 정도 더 커질 예정이라서 겉질을 쓰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겉질을 꼭 써야 좀 내가 안정감을 찾는다라고 하시면 네. 이제부터는 겉질을 권장해드리는 타입이 됐어요. 근데 여기가 네. 분할은 아직은 두 아직은- 개네요. 이게 요즘은 네. 84도 2분할이 있고 75는 거의 다 2분할로 가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이분할로? 84는 넘어가면 90% 정도 여기를 하나 더 쪼개서 3분할로 가긴 하는데 네. 여기는 2분할이라 만약에 난 블라인드 살 거야 그럼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n분의 1이 아니라 무조건 창문의 모양대로 나누실 거고 그 틀이 보이니까? 그렇죠. 그 커튼 블라인드가 갈라지는 거를 샤시 사이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커튼 살 거야 그러면은 좀 집을 넓어 보이게 그냥 프리미엄 느낌 샤르르 커튼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정도에서는 살짝 샌드톤이나 좀 이렇게 크리미한 톤의 겉지가 들어가도 굉장히 요즘은 또 너무 무거운 색보다는 되게 코지한 느낌이 더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샌드 베이지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느낌. 그거 어때요? 우리가 말하는 페이크 겉지. 그런 것도 너무 좋죠. 오히려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석적으로 커튼을 산다라고 하면 겉지가 다 닫혔을 때 어느 정도 웨이브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75 타입일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는 4폭, 넉넉하게는 5폭을 보통 권장을 해요, 업체들이. 네. 그리고 걔네들은 당연히 이제 두꺼운 애들인 거죠. 걔네들이 보온도 해줄 거고, 사생활 보호도 해줄 거고, 햇빛 차단도 해주는. 네. 근데 걔네들만 쓰기엔 집이 너무 무거우니까 뒤에다가 얇은 시폰을 깔아요. 이걸 보통 시장에서는 얇은 차르르 또 여리여리 커튼 아니면 시폰 차르르라고 하는데 결국 그런 걸 그냥 한마디로 속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통 겉지 속지 셋업이라고 해요. 이게 나쁜 거는 아닌데 굉장히 커튼 시장에서 전형적인 느낌의 구성이고 흔하죠. 여기에서 조금의 우리가 변화를 주자면 어차피 겉지를 4폭 5폭 사도 많이 안 쓰고 거의 묶여 있어요. 나는 속지를 많이 써. 근데 먼지 쌓여. 그렇죠, 그렇죠. 그 자석, 그 자석 홀더 끈에, 위에 네. 조차도 먼지가 쌓여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속지를 많이 쓰는데 얘가 좀 얇아서 기능이 떨어져.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쓰는 속지를 오히려 두껍게 삽니다. 그래서 속지를 많이 치고 있을 때 이 속지 혼자서 나는 햇빛 차단도 돼, 나는 보온도 돼, 나는 사생활 보호도 돼. 그러니까 이미 기능적으로는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능을 상실하니까 모양으로만 짧게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폭이나 5폭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게는 2폭 그리고 조금 널널하게는 죄송합니다. 3폭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실제로 닫고자 하는 겉지가 아니라 그냥 페이크. 옛날 말로 기둥 커튼이 돼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렇다면 거실은 이제 좀 알고 있고 여기가 진짜 통풍은 잘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침실 2, 3, 4를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해.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주방 설명드리면 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주방은 조금 욕심을 내시면 좋다. 예를 들면 죄송해요. 다 똑같겠지만 모든 입주 아파트는 박람회도 할 거고 고객님들 많이 발품 팔면서 업체 보시잖아요. 네. 대부분 이런 거 서비스로 드려요. 주방, 드레스룸. 저희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를 준다는 건 좀 저렴해 보이는 걸 주겠죠. 아무래도 10개 업체 가보시면 10개 업체 다 콤비가 나쁜 건 절대 아니고 콤비가 시장에서 보면 그냥 가장 기본 베이스 제품이에요. 그래서 콤비 서비스.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4개 사면 2개 서비스입니다 라고 접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가끔씩 그럴 때는 그냥 치킨 한두 번 안 시켜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주방을 좀 욕심 내시면 좋은 게 그러니까 얘는 안 보이니까. 얘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저희도 여기 하다못해 서비스로 여기도 만약에 한다면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얘는 보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야 그냥 뿌링클 2번 안 먹자 하고 조금 더 상위 레벨의 제품을 사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콤비를 서비스로 드릴게요 해도 아니야 난 그냥 돈 주고 염 살게.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서비스로 만약에 포함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 돈 10만 원 얼마 정도를 더 내서 좀 더 상향된 이쁜 제품으로 하자는 얘기죠. 개인적인 추천은 그래요. 아니요. 그리고 그거는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권장해드리고 왜냐면 이게 눈에 보이니까 맞아요. 손님들이 소파에 앉았을 때 이쪽으로 보고 여기 앉으면 이쪽으로 보게 될 거고. 그리고 거실에 에너지를 또 너무 많이 거실 고리도 에너지 제일 많이 쓰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치는 거예요. 상담받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내려놓으시는데 절대 안 되고 거실의 에너지만큼 주방도 에너지를 써줘야 이게 센터피스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이거를 한 몸으로 보잖아요.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가 예쁘면 얘가 그걸 발맞춰 줘야 되고 얘가 기본이면 얘도 기본이면 돼요. 가끔씩 또 얘는 기본인데 얘가 예쁘게 사는 안 이건 봐줘요. 이따가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네네네네. 한번 창문 크게 한번 보고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떨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방들을 계속 설명 못 드렸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네. 사실 지금 이렇게만 보면 뭐 좁으냐 넓으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뭔가 다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커튼도 달 수 있을 것 같고 블라인드 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이제 입주하시면서 침대 들어가고 책상 들어가고 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내가 계획했던 커튼들이 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책상이 창가 쪽으로 가면 제가 봐도 커튼은 많이 눌려요. 떼어놔야 되니까 그걸 맞아요. 맨날 지우개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펜도 빠지고. 근데 커튼을 살 때는 가구를 생각 안 하고 가구를 살 때는 커튼을 생각 안 하니까 이게 나중에 같이 들어가 버리면 서로 좀 이제 겹쳐버리는 서로 공간이 불편한 관계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구 우리 뭐 루카 부장님 설명해 주실 땐 그거 다 계획해 설명해 주셔서 크게 문제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자이들은 블라인드를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서 걱정할 게 없는 게 고객님들이 그런 거 많이 걱정해요. 야 그러면 내가 네. 야 침대 때문에 책상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블라인드 살게. 근데 이렇게 쓰시다가 가끔씩 햇빛이 너무 들거나 보온이 안 돼서 불편하시는 여름에 입주하신 분들이 겨울에 맞아요. 침도 사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내가 블라인드 산 걸 후회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하게 산 거라고 치면 돼요. 내가 실패한 구매가 아니라 그 시절에 제일 좋은 구매였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뭔가 목적이 생겼을 때 이 앞에 커튼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도 조금 더 조절하실 수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커튼으로 가셔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반창 커튼이라는 거는 원래 안 이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안 예뻐요. 근데 저희는 또 예쁘게 할 수 있죠. 우리만의 능력이죠. 네, 그거는 또 뭐 거기에 맞는 제품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원단이나. 아시는 단지일 수도 있지만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에서 그런 반창 플레이를 저희가 엄청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단지를 이제 여기서 갑자기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때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 그거예요. 실장님은 전체 커튼을 추천해요. 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 반창이거든요. 반창 커튼을 추천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반창을 많이 추천해드렸는데 이게 기타 구경하는 집들과 저희의 차이점이었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전체 커튼을 많이 권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도 좀 높을 뿐더러 근데 그게 또 책상하고는 너무 간섭이 답답하죠. 생겨. 네, 그래서 저희는 반창 커튼을 추천해드렸고 고객님들은 많이 당황해요. 왜냐면은 늘 보던 건 아니니까. 근데 또 그거에 대한 솔루션의 이런 컨셉 사진들, 시공 사례들을 보여드리면 꽤 안심하고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반창들은. 그래서 나는 보온이 필요해. 누가 자. 반창 커튼 너무 훌륭하고 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전체 커튼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가구의 밀도가 너무 높다 나는 커튼을 못 넣을 것 같다 그럼 블라인드로 빼줘도 나중에 언제든지 커튼 추가할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고 여기는 제가 볼 땐 거의 90% 블라인드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저 것처럼 창문이 더 작을 확률이 네. 그리고 뭔가 커튼은 항상 이런 가구로 치면은 커튼이랑 책상이랑 어울린다기보단 커튼이랑 침대랑 어울리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가 침대가 좀 애매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데는 침대가 들어가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들어갈 커튼을 거예요. 들어가요. 고민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피규어 가끔 가다가 남편분들도 이쪽으로 맞아요. 그냥 나온 뭐 경우 있어요. 싱글 매트리스 하나 놓으실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럴 때는 커튼을 또 조언해드리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피규어룸이나 뭐 안마의자가 들어가 있는 뭐 멀티룸이나 이렇게 좀 특수한 목적으로 쓰실 땐 그 특수한 목적에 맞는 블라인드를 예전에 한 분이 여기에 그 쭉 피규어룸을 했는데 이분은 알루미늄을 소위 우리가 말한 뽀대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울리게끔 하고 싶은 맞아요. 거예요. 멋있죠. 네, 그래서 그 전시대가 이렇게 약간 연회색, 은색의 알루미늄으로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런 멋있죠. 같은 소재로. 어떤 우드 블라인드나 커튼하고 안 어울린다고 해서 그랬는데 굉장히 이쁜데 이제 아쉬운 건 그 사진이 있으면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상상은 하기가 쉬울 거예요. 소위 셔터처럼 보이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는 블라인드 시공 사례가 많으니까 블라인드 커튼 시공 사진이 많으니까 요런 데는 고객
고객님들이 하고 싶은 컨셉대로 다 아마 구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저기 이거 끝나고 지금 VR 보면서 한번 설명 네. 주세요. 여기까지. 네, 저기 일단 제가 자유 홈페이지에서 찾은 이 모델하우스 즉 VR 정보는 5구A 하나네요. 네. 제가 이 당시 모델하우스는 아직 방문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나온 자이는 누리끼리하게 안 나오네요. 되게 고급스러운 화이트로 나오고. 제가 아까 마감재 리스트를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아쉽다고 하는 거는 사실 아트월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좀 이렇게 좀 넙직한 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네. 두 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알았지만 유상 옵션일 때가 맞아요. 많은데 3개 정도는 기본으로 해준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거 따지면 요거는 또 조금은 올드해 보일 수는 있어요. 1, 2, 3, 4, 5, 6개로 되어 있는 거.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얻어온 게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이 샤시 이쪽 프레임, 창틀 프레임은 우리 커튼 담당인 저희 염 실장님이 이제 주로 설명을 많이 하지만 저도 이제 가구 쪽하고 상관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요거 보고 그냥 반한 것 같은데요. 이 색깔이 사실 푸르지오 색깔이잖아요. 우리가 봤던. 그래서 예전엔 우리가 푸르지오는 좀 밝게 나왔는데 뭐 롯데캐슬이나 자이는 무겁게 나온다. 정말 좀 무겁게 나온다. 그게 좀 아쉬웠다는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이의 느낌은 아니에요. 굉장히 밝게 나와서 좋은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1년 이내에 입주했던 타지역의 자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겠죠. 맞아요. 근데 저희는 주로 지금 이쪽 수원, 3, 4년 오산, 넘었고, 동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저희가 많이 가보고 많이 대했던 시티자이 뭐 이쪽은 조금 옐로시한 톤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바닥도 그랬고 틀도 특히 그랬고 그리고 대형 평형대로 갈수록 무거워졌죠. 많이 월넛 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식탁 자리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데 요즘엔 이게 이제 유행인 것 같아요. 등을 내리지 않고 매립으로 그냥 네, 넣어버리고. 근데 이거는 다 고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리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나중에. 좋지 않아요, 저러면? 오히려 자국이 자국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네. 좋죠. 근데 방향을 틀고 싶을 때는 그건 안 돼요.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홈 스타일링 할 때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실물을 봐야겠지만 아직도 옆으로 놓는 평행으로 놓는 거를 좀 더 선호하고 우리 주방 가까이 한번 가봅시다. 자재 진짜 깨끗하다. 그냥 제 표현으로는 되게 트렌디한 것 같아요, 진짜. 제 자재 색감. 표현은 조금 더 거칩니다. 이건 진짜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간지나요.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샌드 베이지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마감재 리스트를 방송하기 전에 살짝 봤잖아요. 네. 이 자재하고 이 자재가 저희가 있잖아요. 또. 네, 그래서 붙박이는 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의 옵션처럼 보여야 된다 안 된다? 그치, 옵션처럼 보여야 된다 이거고, 우리가 이제 원래 제가 75 모델하우스 타입 모델하우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걸 대표로 이제 제가 가구 설명이 끝나면 패브릭적인 거를 꼭 이쪽 기존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네. 거고, 저는 지금 정말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이거 진짜 하얀색 필름지로 바꾸면 좋기는 좋은데 그러면 바닥도 바꾸셔야 돼요. 무조건. 왜 그래요? 만약에 이거를 화이트로 하면 이제 그때는 얘가 어두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질감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뭐라고 하지? 옐로시한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약간 누리끼리로 보일 수 있는 그 밸런스를 가장 잘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사실. 왜 사전 점검 때 자세히 봐야 되냐면 여기에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장치들이 있어요. 이게 뭐죠? 조명 밝게 만들려고. 네, 이건 근데 완전 스포트라이트 조명이거든요. 이런 조명하고 틀리거든요. 얘네들이 꼭 바닥 쪽을 쏜다고 밝아 보이게. 여기에도 있고, 네, 여기에도 지금 포진해 있고, 그래서 요것들만 없으면 좀 더 현실에 가까운데 이게 이제 눈부시게 만들죠, 저희를. 요런 오브제는 없고, 요런 거는
안 놓으실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엔 이렇게 하시죠. 아예 여기서 패브릭적인 패브릭 넘어가 거를 볼까요? 얘기해 주세요. 네. 먼저 거실부터. 거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59 A타입 고객님이 의뢰가 오시고 그 고객님이 이렇게 꼭 거치 속지를 사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릴 명분은 없어요. 다만 제가 조언을 3단이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난 이렇게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럴 명분은 없거든요. 하지만 고객님들이 저한테 네 생각은 어떠냐, 내가 이렇게 커튼을 맞추고 싶은데 너가 나한테 추천을 좀 해줘봐라, 그럼 저는 거치를 꼭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니즈를 먼저 여쭤볼 것 같아요. 고객님 거치를 왜 생각하시죠? 라고 했을 때 그냥 특별한 니즈가 없이 요즘 다들 그렇게 사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 저는 반대로 다들 그렇게 산다고 꼭 거치를 살 필요는 없다. 제가 볼 때는 이 와이드가 그렇게 대형 평형으로 들어가지 않으니 차라리 거치가 주는, 제 표현으로 이 벌키한 느낌들, 뭔가 좀 이렇게 양쪽의 기둥을 없애시잖아요. 네, 오히려 없애고 이 하얀 부분이 그냥 끝에서 끝까지 쫙 빼버리는 거 대신에 밀도는 밀도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프리미엄 등급으로 가지고 그 주름과 주름 사이도 이게 업체마다 좀 달라요. 이게 제가 저희는 몇 센치를 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는 좀 많이 넣잖아요. 그냥 조금 이제 나중에 제가 우리 또 이 영상에 댓글로 저희 유튜브도 댓글 달아놓겠지만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들어와 보시면 네. 이게 자랑은 아닌데 루카 부장님, 이게 가끔씩 서울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럼요. 저희는 서울에서 의뢰가 들어오는데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니네 거는 왜 이렇게 주름이 촘촘하냐. 이게 사실 저희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촘촘한 주름으로 아예 거치의 벌키함 빼버리고 쭉 빼버리면 아마 훨씬 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사실 거치에서 여기 바로 염 실장님도 이쪽 일에 종사하신 분이라서 제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네. 거치에서 좀 남겨 먹어요. 맞아요. 아니 제가 그 말도 엄청 많이 그래서 해요. 사실은. 오히려 속지를 주름을 2배 넣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슨 큰일이 날 줄 아는데 오히려 훨씬 더. 오히려 그게 더 저렴하게 나와. 그래서 저희는 아예 임팩트 있게 모든 방을 커튼으로 한 분들이 맞아요. 그렇게 많잖아요. 왜냐면 그래도 실제로 거치 속지 다 사고 블라인드 사는 것보다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장난으로 그래요. 거치 속지 살 돈으로 제일 좋은 프리미엄 차를 2배 촘촘한 주름 때려도 한 제가 뿌링클 얘기해서 죄송해요. 한 8마리는 더 시켜 드실 수 있다. 좋아하시나 봐요. 네. 항상 제가 상담할 때 뿌링클로 기준을 내드리거든요. 견적이 세이브되면. 그래서 프링클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저 시켰는데 한 2만원 하지 않나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한 2만원 하는 것 같아요. 2만원. 8마리면 한 16에서 20만원 정도를 저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2만원으로 계산하고. 그냥 돈으로 얘기해주세요. 네, 저는 2만원으로 하고. 뿌링클이 뭐야? 어쨌든 간에 우리 커튼 전문가도 이렇게 모델하우스는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구성이지만 겉지 속지보다는 네. 59 타입이기 때문에 네. 쭉 한다. 근데 만약에 75 모델하우스가 있었더라면 다를 수도 있을 것 그때는 같아요. 얘기를 다르게 하셨겠지. 맞아요. 그리고 75이거나 아니면 특수한 목적이 있거나, 예를 들면 고객님 거치를 왜 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겪었던 집은 아주 젊은 신혼 고객님 댁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전동 스크린 하나 내려오고 그 프로젝트 맞아요. 프로젝트 네. 여기서 그거는 쏴주시면서 무조건 안막이 있어요. 맞아요. 완전 홈시어터로 가시니까 겉지를 가셨어요. 대신에 아까 제가 그 평면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밝은색 원단으로도 안막이 좋게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안막은 잘 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완벽한 목적이 있으면 비싸더라도 겉지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목적이 그냥 남들이 사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라면 한 번 더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죠. 이건. 그러네요. 여기를 한 1분 정도 시간 나왔는데 네네네. 요거는 그래서- 끊고 들어가죠? 네. 잠깐만 끊을게요. 끊어서 저희가 주방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주방도 창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생각보다 커요. 여기 잠깐 확대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모델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하단 부속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여기는 그냥 콤비예요. 콤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콤비는 국민 블라인드라고 해서 제일 많이 팔린, 전 이 부분만 봐도 콤비인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저희 가구 얘기할 때 이런 샌드 베이지 톤, 이런 아일랜드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콤비 블라인드가 나빠서는 아니고 좀 싸 보이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소재감을 못 따라가요.
얘네들이 고급스러운데 콤비가 들어가면 근데 여기가 물 튀기는 데인데 맞아요. 어떤 게 나을까요?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는 요런 톤에서 많이 추천하는 건 물을 쓰시는 데긴 하지만 저는 우드도 되게 많이 꺼내요. 근데 여기서 이 설명을 들으실 때 그런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무슨 물 튀기는 데서 우드 블라인드를 내? 맞아요. 그리고 야 내가 우드 써봤더니 너무 불편해.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게 뭐냐면 고객님 그럼 우드는 원래 어디에 써보셨어요? 그럼 대부분 다 거실에 쓰시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거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차이냐면 똑같은 우드 블라인드여도 그걸 거실에 달았을 땐 굉장히 크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편해지는데 이게 결국은 소재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네. 텍스처, 그 질감. 맞아요. 혹시 제가 이제 소비자로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내 집이라면 왠지 얘나 얘 정도 톤들은 요즘 우드 블라인드가 다 시커멓게 나오진 않잖아요. 아니에요. 요즘은 애쉬 요런 그레이, 색깔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샌드 베이지. 그걸로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건 맞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부감이 생겨요. 왜냐면 우드 블라인드 거실을 상상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거실에 써봤던 우드 블라인드의 사용감을 여기다도 대입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드가 사실은 좀 불편하거든요.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운데 올리고 내리고 아주 힘들어요. 그 우드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거실에 쓰셨던 분들이 야 나 우드 1년 썼는데 너무 불편해. 절대 안 쓸 거야. 근데 항상 참고하셔야 되는 게 우드가 백날 불편해도 큰 창에 쓰면 많이 불편하고 작은 창에 쓰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지 않다.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불편함보다는 좀 디자인적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이야기 보따리를 네. 다 공개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 공개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말했죠. 저도 말하다 보니까 매장에서 가까운 아파트니까 애착이 좀 더 네. 갑니다. 로딩하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다른 단지보다 더 열심히 떠드는. 이러면 또 안 되는데. 다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이거 지금 로딩 거니까 잠깐 끊을게요, 여러분. 네. 다시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없죠. 네. 저 이런 거 다 없는 모델하우스 거고요. 스타일. 이게 원래 우리가 말한 순정 맞죠? 네, 지금은 유상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야, 드레스룸 들어가 봅시다. 이게 크다. 맞네요. 그래서 59A가 모델하우스에 있었나 봐요. 네. 굉장히 보여주고 싶은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젊은 부부들이 오셔서 와 여기 옷 붙박이 안 해도 되게 아마 분명히 그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영통 자의 입장에서도 좀 내놓고 싶은 자식일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은 자식. 잘 빠진 59A. 네. 이례적으로 이런 거 처음 봤지. 우린 이렇게 만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콤비 맞죠? 여기는 콤비예요. 여기 다 콤비 들어. 여기는 그냥 이것만 놔도 되잖아요. 저도 저렇게 많이 추천해요. 네, 왜냐면 여기는 보이지 않고 빛 차단. 그리고 그죠? 뭐 외람되지만 웬만하면 다 서비스로 받으실 거고. 내름된 거 아니에요. 서비스 좋아합니다. 네. 저도. 자, 침실 1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건 다 없고 없는 게 낫고 맞네요. 잘려있죠. 네, 잘려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루카 부장님이나 저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왜냐면 하도 매일 많이 보니까. 근데 이게 제가 상담을 오래 해보니까 옛날 집들은 이게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왜 이렇게 했어? 네,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레일 달고 해야 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많고 제가 익숙하다고 이걸 설명을 안 해버리면 사실 이게 서로의 정보가 다르잖아요. 정보의 그 정도가.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설명을 꼭 드려요. 이게 무조건 고객이 이걸 알고 있을 거야가 아니라 모를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전제를 깔아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건 블라인드로 하자 하는데 블라인드로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통행이 너무 힘들고 이거는 왜냐면은 여기는 베란다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확장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가끔 통행할 때 이거 블라인드면 올리고 나가고 들어와서 내려요. 영원히 올려져 있을 거야.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딱 그거 3번 통행하시면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사람 키까지. 그러면 할 필요도 없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 돈만 쓴 거예요, 염실장이. 맞아요. 염실장만 좋은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또 말리겠죠 이제 중간에. 그러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커튼으로 하되 만약에 안막 이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안막이 잘 되는 걸 가시고. 밝은 안막도 있다는 네. 거 우리는. 그리고 한번 또 안막이 아닌 컨셉을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랑 같이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을 것 샬랄라 같아요. 해가지고 네. 예쁘게 좀 화사하게 침대도 깔끔한 걸로 이렇게 같이 맞추면 되는데 이런 거는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시죠? 슈퍼 싱글이 들어가 있네. 안방인데. 아니면
아니면 퀸, 세미 퀸, 퀸보다 좀 작은 이런 거는 없잖아요. 네. 예. 일단은 근데 문 색깔이 진짜 이 정도만 나와도 성공한 건데. 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이런 필름 하시는 업체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쵸. 건들 게 없어서. 근데 하실 분들은 또 또 하시겠죠? 하시니까 네. 전체 하얀색으로 하실 분들 많죠. 아니, 그럼요. 그분들은 또. 자, 아이들 방으로 한번 가봅시다. 침실 2. 또 이번에 방 2고요. 여기도 참 창틀이 이번에는 좀 크게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아주 전형적인 영통 반찬? 자이 반찬. 자이가 갖고 있는 반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찬. 야, 여기에 이거 옵션이겠지만 시스클라인 있네요. 공기 좀. 와. 자, 이렇게 꾸미는 말도 안 되는 방은 없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방 3에 붙박이를 하나를 복사하냐 말아야 되냐니까 아예 침실 3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참 머리를 잘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보통 한 칸, 두 칸, 세 칸, 선반, 옆에 책장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알차게 2개 문을 열어서 가장 필요한 옷을 많이 놓을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을 잘 살렸다. 아주 잘했죠. 이건 쓸데없는 있잖아. 화장대 조그만 거 이런 건 필요 없고 옷이 문제예요. 옷. 그리고 옆에는 그래도 거울로 파생을 했기 때문에 방도 넓어 보일 뿐더러 나가면서 옷을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고. 자, 간단하게 하면 이거 마무리 하시죠. 이걸로 아이들 방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금 말씀드린 평면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반창으로 자이 스타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침대가 붙어있는 그 경우에는 커튼을 못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라인드를 해주는 것도 괜찮고, 근데 모델하우스를 보신 분들이 이렇게 블라인드를 풀사이즈로 맞추시거든요. 근데 요거보다는 이거 안 좋아요? 안 좋다라는 건 아닌데 여기서도 차이가 좀 보이실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곳과 안 들어오는 곳의 이질감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네. 꽃처럼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내려놓으면 옆에는 까만데 여기만 환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이렇게 창문에 맞게 커팅 해주시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커튼으로 들어갈 때도 너무 뭐 바닥까지 내리지 않고 창문에 반창형 커튼으로 가도 굉장히 예쁘다. 다만 전체로 했을 때 예쁜 패브릭이 있고 반창으로 했을 때 예쁜 패브릭이 있어요. 제일 주의하셔야 될 건 이 설명을 듣고 저한테 와주셔서 컨설팅을 받으시면 너무 좋고, 근데 저희 때까지 못 오실 수도 있는데 그냥 어디 가셔서 전체 커튼인데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건 안 예뻐요. 그건 누더기 같아. 왜냐면은 얘는 전체 커튼이 예쁜 그 원단은 컨셉이야. 처음부터 밑에까지 쳐 그렇죠. 내리는 게 이쁜 컨셉이 그렇죠, 원단이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창이 반창이라니까 커팅, 이건 안 예쁘고. 그리고 안 이쁘면 우리 책임이니까. 그렇죠. 반창으로 나와 있을 때 어울리는 패브릭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걔네들은 억지로 크게 빼버리면 또 안 예뻐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따로 있네요. 네, 그 목적이. 목적에 맞춰서 사시는 오케이, 게 좋아요. 오케이. 물론 또 저희한테는 그런 팁이 또 있죠. 네. 일단은 요 정도면 다 본 거 같은데요. 욕실은 우리가 안 보거든요. 염 실장님. 욕실은 제가 조언해드릴 게 없어요. 현관만 한번 잠깐 볼게요. 마무리하면서. 참 현관 팬트리도 너무 깔끔한 것 같아. 색깔. 이게 저희가 말한 샌드 베이지를 그대로 쓰셨어요. 좋네요. 좋네. 자, 그러면 이제 사이버 모델하우스까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네. 루카 부장님, 저희 이제 끝인사 해야죠. 피곤하시죠? 다시는 이 설정을 하네. 이게 너무 느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지금 몇 시죠? 맨날 몇 시가. 이제 그냥 12시 정도가 기본인 것 같아요. 지금 11시 30분입니다, 정확히. 네, 저희들도 이제 가야죠, 지금. 네. 어제도 밤샜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영통자의 그 정말 운 좋게 당첨되신 우리 입주 예정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어떻게 보면 실입주민들을 위해서 찍은 거죠. 그렇죠. 집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물론 정확히 꾸민 뭐 어떤 사진이나 그런 건 아직 안 보여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 여기 이 매장에도 가구 많고, 이제 커튼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쪽에. 그거는 어차피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오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홈스테이링 할 때 또 여기는 제품 설명 듣고 그러시면 되고, 지금은 소위 저는 일본식 표현을 자꾸 쓰면 안 되지만 그 왁구를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고, 우리 염 실장님은 어떤 말투 쓰셨죠? 저는 좀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100을 다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더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는 정도,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를 조금 조언해드리는 정도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실제 상담 때는 저희가 처음부터 집을 잘 꾸민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도. 실패도 많죠. 근데 이제 신축을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면 저희가 수능을 몇 번 봤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맞아요. 60번 봤죠. 그러면 같은 문제는 이제 안 틀립니다. 좀 일타 강사가 되는 느낌이죠. 그런 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저희가 원래 이제 간접 조명 팀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단열 시트 팀도 있고, 참 미리 예고를 하나 해드릴게요. 보통 네. 단열 시트와 커튼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시다면서요. 근데 저희는 또 괜찮게 가요. 저희는 지금 괜찮게 가는 이유가 우리 협력업체 파트너 한 분이 생기셨거든요. 네. 그분이 다음 달에 영상 찍으러 올라오세요. 그렇다면 단열 시트와 커튼을 굳이 단열 시트 하신 분들이 단열 시트 하시면 커튼 할 필요 없어요. 또는 커튼은 커튼 하는데 뭐하러 단열 시트를 해.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전부터. 근데 저는 완전 다른 스탠스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적당선의 단열 시트와 커튼으로 어떤 단열이나 채광이나 이런 맞아요. 거에 밸런스를 찾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 영상은 그분과 우리 염 실장님 위주로 저는 옆에서 서포트한 입장으로 한번 촬영을 기대되네요. 하는 걸로 네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상은 처음일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일단 우리 주제인 오늘 영통자의 입주 예정자분들 정말 미리 입주를 축하드리고요. 네,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 매장이 지금 얼마나 떨어졌죠? 굉장히 가깝지 않나요? 아니 진짜 한 조금 오버하면 5분인데 한 10분? 어떻게 보면 안 걸릴 것 같아요. 7.5분? 왜 그러냐면 오버해도 지금 5분. 우리에서 제일 가까운 지금 입주 예정자 단지는 나노시티밖에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럼 나노시티. 바로 길 건너고. 네. 그래서 얼마든지 보통 멀리서 청약을 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수원이나 동탄은 다 고만고만하게 비슷한 동네에서 사시던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청약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물론 그냥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저희가 플로우가 있죠. 저한테 미리 예약을 해서 어떤 전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타인 우리 커튼 쪽에서도 한번 상담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전 점검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또 봐드리는데 선착순 이제 3분이죠. 네, 영통자인은 왜냐면 3개의 평형 유닛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2번 갈 필요는 없거든요. 네. 한 번 실측을 제대로 하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전 점검 후 영상 그거를 저희가 또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게 도움이 또 많이 되죠, 실제로. 그거 보고 많이 오시는데 진짜로. 그 전에 오신 분들을 다 기억하겠죠, 저희가. 좀 더 관심을 드리고 우선순위라는 게 얼리버드들이 가져갑니다. 일찍 일어나시는 세 분들을 저희가 잘 챙겨드리죠, 어떻게 보면. 말이 이상하다. 일찍 일어나신 세 분들. 네, 그냥 영어로 할 걸 그랬어요. 아, 네. 그냥 뭐 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도. Be the early birds. 네. 어쨌든 간에 저희도 이제 자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부터 편집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다둥이의 내 집 마련 카페 거기에다가도 실려 놓을 거고 또 저희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릴 것이고 또 우리 염 실장님이 또 그 유명한 인스타로 또 많이 날라주실 거죠? 네. 마지막 인사는 오늘 우선은 영상을 이렇게 마지막 끝 인사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루카 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또 그런데 또 100%를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영상의 한계도 있고, 저희가 하는 촬영이 뭐 실제 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 모델하우스나 평면도 분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아마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하나씩 뭐 사전 점검 영상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계약이 진행되면서 시공 영상으로 이제 다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냥 이번 영상은 좀 어느 정도 정보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저희 업체들로 많이 와주셔서 좀 예쁜 집을 함께, 그러니까 소파를 산다, 붙박이를 산다, 커튼을 산다가 아니라 그냥 같이 집을 꾸며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와주시면 그게 홈스타일링. 저희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돈을 쓰고 그럼 저희는 물건을 팔고 이런 사고 팔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한 공간을 같이 꾸며 나가는, 좀 이렇게 같이 가는 개념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의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매장에서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네네. 물론 자이 입주민은 아니지만 이제 자이의 위력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원에 기대가 많이 듭니다. 부러워요. 일주하시는 분. 조경도 부러워. 조경도 궁금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대기업은 대기업 티가 난다고. 우리 이제 일어나자. 그럼 계속 얘기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 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무늬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함몰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있었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 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색상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소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를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캐드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캐드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캐드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캐드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캐드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일본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esign. It's very easy to be different, but very difficult to be bette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카 부장님 어쩐 일이세요? 이거 다 설정이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겉지 속지 세팅하고 있었고 저희 회사에서 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샌드톤의 겉지 사계절 원단이랑 요즘 많이 하시는 쉬폰 차르르 원단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원단이라고요? 이게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 뒷면에 안마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거실에 좀 주로 쓰는 사계절 원단이에요. 톤은 좀 샌드톤으로 나와 있고 요즘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는 아, 샌드톤인데도 거의 아이보리에 가깝네요. 네, 어떻게 좀 보면. 보통은 베이지 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베이지 톤을 조금 더 유니크하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톤 차이가 아주 작지만 이 조금의 차이가 분위기를 이게 많이 우리 느끼면서 오트밀 쇼파하고 잘 어울릴 것 네, 같은데. 그거랑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브라스코 오트밀 쇼파. 소파랑 네. 이 샌드, 베이지, 그리고 쉬폰 차르르 이 조합이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애들 방에 있는 것도 요즘에 부모들이 네. 좋아하시는데 한번 지나가시죠. 아이들 방은 예전에는 보통 겉지의 패턴을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부모님들은 오히려 겉지 하나만 해주지 않고 겉지에 속지 셋업으로 좀 많이 써주시다 보니까 속지에 이렇게 좀 귀여운 그림을 넣어주고 그 그림과 겉지 컬러를 좀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따님들 방 컨셉이 이렇게 핑크톤으로 가면은 아드님들 방은 이런 열기구 자수나 요즘 많이 하시는 이런 인디언 텐트 자수 같은 걸 많이 쓰시면서 그 앞에다가 블루나 네이비 톤의 겉지를 셋업으로 같이 써주고 계세요. 여기도 저희처럼 예약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100% 예약제로 하고 있고 입주가 만약에 5월달이다. 그러면 언제 정도 오시는 게 낫나요? 제일 이상적인 건 한 달 전에 미팅 하신 다음에 이제 보름 전에 실집 받으시고 제작 기간까지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되시니까 한 달 전에 오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알겠습니다.